자, 고혈압은 나트륨으로 인해서 생기고 포화지방으로 인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솔루션으로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내에 압력이 높아져서 피가 흐를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수축기 혈압이 쫙 하면서 올라가면서 그때 발생하거든요. 그 혈관이 왜 좁아지냐 생각해 보면 혈관 안에 때가 끼거나 혈관이 과하게 수축되는 현상 때문이죠. 혈관을 수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쫄깃쫄깃하게 쫙 빨아들이듯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또 그 스트레스와 함께 더 추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포화지방 그리고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짠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트륨을 뽑죠. 그런데 이제 집밥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독 간이 세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혈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전병이라고 생각해서 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고혈압이었어 그래서 나도 혈압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드셨던 음식 패턴이 우리 집안 내력인 거예요. 다 짜게 먹고 짠 음식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단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화지방인데요. 이렇게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다 보면은 그 포화지방 자체가 자꾸 동맥벽에 끼죠.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혈압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은 동물성 식품, 특히 동물성 지방, 뭐 피자, 치즈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짝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또 트랜스 지방 같이 경화된 지방들을 또 이렇게 나트륨과 같이 먹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게 라면이죠. 그리고 피자죠. 만약에 집에서 피자를 만든다 그러면 좀 덜한데 보통 시중에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주문해서 먹는 피자에는 굉장히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염분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금, 나트륨 그러면 무조건 나쁜 놈이다 생각을 하지만 천일염이나 또는 죽염 같이 정제염이 아닌 그 미네랄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소금들은 사실 몸에 이롭거든요. 그래서 몸에 병이 걸리면 오히려 소금을 추천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염분기가 있는 함초와 같은 것들은 건강식품으로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을 유발하는 나트륨이 정제돼서 섭취되는 나트륨 양과 그 다음에 죽염이나 천일염과 같이 다른 미세 미네랄이 다 같이 함유된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영양 성분입니다. 그렇지만 정제되지 않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천일염이나 또는 죽염을 드실 경우에도 루틴하게 어느 정도의 양을 정해서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무조건 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즘처럼 저혈압 환자들이 많거나 너무 세포가 염증이 많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죽염이나 천일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장인 된장은 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된장도 짜고 김치도 짜서 위암에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이 굉장히 또 영양적으로도 발효식품이고 미생물 환경도 좋게 만들고 단백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거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먹지 말아야 될 거는 정제염, 정제당.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천연의 자연의 상태가 아닌 가공한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죽염에 들어있는 미네랄 양은요 굉장히 고농축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치료식품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채소나 과일에서 섭취할 수 있는 미네랄들의 양이 이미 있지만 대신에 그것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영양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분들이 영양제를 챙겨 드시잖아요. 영양제는 사실은 농축된 거거든요. 영양제를 드시면 몸의 항상성 원리를 깰 수가 있어요. 몸은 자연적으로 항상성 원리에 의해서 항상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영양제를 먹게 될 경우에 그 미네랄 성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죽염이 갖고 있는 미네랄들은 굉장히 고농축되어 있으면서 몸의 리듬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염을 통해서 얻는 미네랄이 굉장히 소중한데요. 죽염을 많이 드셔도 이제 나트륨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가? 근데 사실 죽염을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상 사례들인데요. 하지만 죽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쫓아서 하시지 말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루에 2알을 하루 2번 정도 드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저도 이제 한약국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알러지 환자들이거나 아이들 중에서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서 과하게 비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루에 이제 초등학생 경우는 하루에 1알씩 2번을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사실 저는 채식을 균형 잡혀서 드신다면 일부러 소금을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병증을 가지고 있고 미네랄이 부족해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죽염이 치료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농축적으로 미네랄을 섭취해 줌으로 인해서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메인 디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소금을 집중적으로 먹어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 1달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소금을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지 내 몸의 염증이 사라지는지를 보시고 그 양을 찾아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의사라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건강을 추구할 게 아니라 몸과 친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자연이고 식물들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사람의 몸도 다 사람마다 다 고유한 리듬이 있고 고유한 어떤 체계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처방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명이라고 해도 그것을 자기 자신만큼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몸을 점검하고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솔루션들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혈압은 나트륨으로 인해서 생기고 포화지방으로 인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2가지에 대한 솔루션으로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트륨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죠.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라든지 고구마, 또 감자 같은 채소가 있고요.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레시피를 짜셔서 하루에 1번씩 꼭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드시거나 이렇게 루틴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레시피를 그 들어가는 채소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드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칼륨만 부족한 게 아니라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은 우리가 우유나 유제품을 먹으면 칼슘이 보충이 된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도 드시고 성장기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막 급식을 하는데 사실 정말로 많은 논문들에서 유제품은 뼈를 약하게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의 함량은 많지만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동물성 지방과 같이 들어오잖아요. 동물성 단백질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을 산성화시키면서 뼛속에 있는 알칼리 성분들을 용출시키는 네거티브 밸런스를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게 되면은 우유의 지방과 단백질 때문에 몸에 있는 칼슘은 용출되면서 뼈가 더 약해져서 골절률이 높아지고요. 골밀도가 약해집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12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논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간호사 연구나 이런 큰 연구 단위에서도 많은 연구가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바른 섭취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에 칼슘은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콩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견과류는 많이 드시면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드실 경우에는 하루에 1줌 이상을 드시면 안 되고요. 콩은 많이 먹어도 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콩은 영양이 많지만 칼로리도 높습니다. 비교적 식물성 중에서는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성분도 있지만 콩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나 아니면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같이 여러 가지로 호르몬도 보조를 해주고 혈압 혈당도 조절해 줄 수 있는 유익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콩을 좀 집중적으로 계속 드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밥에 섞어 드시거나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발효를 시켜 드시는 거예요. 콩이 영양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지만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두는 한 90%, 완두콩은 한 80% 정도는 흡수가 되거든요. 대두를 발효시켜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된장국을 매일 드실 거를 권해드리는데 된장국이 또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소금 이슈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된장국을 너무 짜지 않게 조금 심심하게 부드럽게 해서 좀 매 끼니마다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고칼륨 식품인 감자나 바나나나 고구마 이런 것들을 고구마를 아침에 쪄서 드시고 감자를 찌개에다 넣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나 시금치는 같이 데쳐서 또는 무쳐서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칼륨이 들어가면서 마그네슘, 칼슘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보통 씨앗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호박씨 같은 경우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아연이 풍부해서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 호박씨뿐만 아니라 해바라기씨나 또 아마씨, 치아씨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영양이 많다고 추천을 드리죠. 또 아마씨 같은 경우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